자, 96쪽 96쪽 12번. 다음 글에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것 염성 3대에서 3대는 지난 시간에 줄거리 이야기해줬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그랬습니다. 자, 부친이 그랬으니까 만약에 조의관, 조사원, 조덕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덕기 입장에 섰다면 부친이면 조사원이겠죠. 조사원 입장에 섰다면 부친은 누구야? 조의관이겠지. 이런 걸 아셔야 돼. 이게 이 3대의 가장 큰 특징이야.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쓴다고. 소설한다고.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소설한다. 이게 3대의 가장 큰 시점 특징입니다. 부친이 쌈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도 상훈이는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 입장에 쓰고 있어? 조사원 입장에 쓰고 있지. 그럼 부친은 누구예요? 조의관이죠. 나중에 말을 꺼냈어요.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이란 공연한 일은 뭐야? 그렇죠. 족보 만들게 하고 치산, 산소 치장하게 하고 그래 중간에 돈 뜯어먹고 저 잘못이란 맞습니다. 왜 어째 공연한 말이란 말이냐?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부친의 여기는 좀 낮춰졌습니다. 대동보수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기로 50원을 맺다 가니까 50원을 꼭 수봉 계산하면 무엇하자고 3, 4천원이 가격이 되겠습니까? 족보 한 길에 5,000원 들었어. 50원 들었어. 그럼 몇 권을 만들어서 곱하기 하면 답이 나오지. 근데 가위로 얼마 더 든 거야? 3, 4천원 더 들었다는 거야. 그게 담보인데. 이불 씻기에서 이렇게 브로커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 3, 4천이라는 돈이 족보 받는데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슨 조씨로 무한 지배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조의 끼리 한즉 구인 식구가 늘면 양반의 친구에게 물거질까 봐서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대를 씻기 위해서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남봉 자식이 남봉 표현 액수를 줄이듯이 이영감도 실상은 한 천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에 협잡변은 이런 약점을 노리고 오려 쓰는 것이지만 이영감으로서는 성한돈 가지고 이런 병신고시를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든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채하자 유궁번에 지낸 시간을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마른 공선했으나 속은 달아올랐습니다. 채하자 유궁번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윗사람이 뭐라 하면 말 듣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 해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사했지만 속은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원씩 학교에 뒤밀고 지 손으로 가르치는 남의 딸 자식 유리하는 거 홍경의 이야기죠. 공사에 쓰는 방법이냐. 어떻게 말하고 있죠? 1번 논리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밝혔어요?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서 자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약점을 들었는데 비적으로 돌려 말한 게 아니고 직접 공개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다음 몇 번이야? 4번입니다. 13번 산포 가는 길은 줄거리 잠깐 얘기해줬죠. 어디 일 들어가슈? 지금 정씨하고 영다리가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난 거야? 누구를? 노인을 만납니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산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는 옆에 거기서 도자를 끄는 도자가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끄는데 산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부릴 때가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장이라고 감자하면는데요. 허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10년. 노인은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도 마고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투고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온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을 들어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게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가 장까지 들어섰는 거예요.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나왔는데 나룻배는 뭐였어?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불도저, 기업 불도저나 니은 방뚝이나 트럭이나 다 뭐야? 고향을 없애는 부정적 의미의 현대 문명이죠. 그러면 나룻배 같은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옛날 고향의 모습이지. 리얼 하늘은 뭐야? 자연이나 순리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리얼만 다루고 나머지 세계는 같은 의미죠. 그러면 이제 정씨도 영다리처럼 이제 갈 곳도 없이 이제 방황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까 백화 이야기가 중간에 끝났는데 백화를 터미널에서 백화가 실은 아까 업어줬던 영달이 있잖아. 영달이 이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죠. 저 어디로 갈 건데 우리 고향으로 같이 갈래요? 누구 갈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 먹고 가라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영달이가 자기는 공사장에서 일이야 먹고 살잖아. 정착할 수가 없죠. 정착해 뭐 직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주가 거절합니다. 자기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착할 수 없다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때 두 사람이 나무 돈 합쳐가지고 이 백화한테 빵하고 음료수를 사줍니다. 티켓하고 표하고 그거 줘. 점례가 그 돈을 받고 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다고 점례요 하고 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노인을 만났던 파트입니다. 14번 다음 글에는 설명 옳지 않은 것. 내가 어려서 최초로 대면한 중국 음식이 자장면이고 자장면이 정말 중국의 전통적 음식인지 어떤지 따지지 말자. 내가 맨 처음 가본 내 고향의 중국집이 그런 집이고 이따가 설탕을 한 번씩 싸주면 이거 먹어 해 하던 집주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중국 음식이란 무슨 짜장면이 생겼고 중국집이나 중국 사람은 다 그런 줄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중국집이 화려한 집은 아니죠. 중국 사람도 그냥 상냥하고 소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내 직장 근처에 많은 좁고 깨끗지 못한 중국집, 내 어린 날에 그 장기 같은 뚱뚱한 주인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1번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추억을 생각한 것 맞고 기억을 중심으로 편하게 경험 소설했고 대상의 소박한 정겨움, 대상을 의인화한 것은 없죠.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고조문학 관도묘곡 글의 종류는 가사죠. 가사. 주렴을 거쳐왔고 어깨를 다시 쓸며 이게 발을 다시 걷고 계단을 다시 쓸면서 계명성 돋도록 계명성이 샛별이죠. 샛별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곱게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한 가지를 늘하시 보내신 거. 백년아는 달이죠. 백년아 한 가지가 뭐야? 달빛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 관도묘곡 해석을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관도묘곡, 삼인곡, 송민곡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어찌해야 돼? 알아야 되죠. 1, 2, 3, 4는 윤손대 오우가죠. 그러면 달을 노래한 걸 찾으라겠죠. 구름빛이 좋다 하나, 구름빛이 맑다 하나, 또는 깨끗하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검어지기를 자주 한다. 먹구름이 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구름은 긍정적음이야, 부정적음이야? 부정적음이죠.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음이라. 바람소리 막다 하지만 그칠 때가 많다. 그럼 바람소리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죠. 한계가 있다고, 변한다고. 좋고도 그칠 엮기는 물뿐인가 하느라. 맑고도 그칠 엮기, 그치지 않는 것은 물뿐인가 하느라. 뭐를 노래했어요? 물을 예찬했죠. 달은 아니죠. 2번 고은 무슨 일로 피면서 지죠.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꽃도 쉽게 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죠. 풀은 어야 푸른데 누르나니. 풀은 어찌해서 푸른데 누르느냐. 풀도 역시 부정적이죠. 왜? 쉽게 누르게 되니까, 변하니까. 아마도 변치 않았으면 바위뿐인가 하느라. 아마도 변치 아니한 것은 바위뿐인가 하느라. 바위를 예찬했죠. 바위의 불변성을 예찬했네요. 3번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의식이며 고든 것은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느냐 속은 어찌 비어있느냐 그랬습니다. 저렇게 사기 전에 풀으니까 그를 좋아한다. 그는 누구예요? 대나무죠.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작은 것은 뭐야? 달이죠. 만물을 다 비치니까 밤중의 광명이 너만한 것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야 내 벗인가 하느라. 보고도 말 아니야 과묵. 그죠? 내 벗이다. 답 몇 번이야? 4번입니다. 2번 규원가입니다. 규원 갈 때 규는 규방, 규수, 부녀자 이런 뜻이죠.
원은 원망한다. 부녀자가 원망하는 노래. 허난설원의 작품이죠. 누가 안 들어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남편이 안 들어와서. 하루 때 12대 김도고 있어. 하루 12대가 12시간이 길기도 길구나. 30날 지리하다. 30날 한 달인데 지루하다. 지금은 지리하다는 표준어가 아니고 지루하다만 표준어입니다. 옥창에 창문에 심어뒀던 매화 몇 번이나 펴주고 몇 번이나 뼈었다 잤는가. 그동안에 남편이 안 왔다.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는 섞어치고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 눈입니다. 한번 밟으면 발 자체가 남을 정도의 눈, 약간의 눈, 자취 눈이 섞어서 치고 그러면 자취 눈도 객관적 상관벌이 되겠죠. 여름날 기고제 구준비는 무슨 구준일도 객관적인 상관벌이 되겠지. 자체 눈이나 구준비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줘? 더 쓸쓸하고 외롭게 만들어주는 객관적 상관벌 역할을 하겠죠. 삼춘하루 50절에 지금 시간 관계상 어떤 자세히 막 해준다기보다 자세히 해주면 한도 끝도 없고 질문을 하면 자세히 좀 해줄 수 있겠고요. 문제 푸는 요령들만 좀 가르쳐 줄게요. 삼춘하류 3개월 봄 꽃과 버드나무 호 시절에 좋은 시절에 경물이 실험없다. 경치가 실험없다. 근심이 없다. 그러면 경치가 봐도 어쩐다는 뜻이야? 즐겁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가을달 방에 들고 가을 달빛이 방에 들어오고 시소는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가 침상에 울 때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이 속절없이 해만 맞다. 디다가 떨어지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죠. 속절없이 해만 맞다.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지 목숨 죽기도 어려웠어. 아마도 모지 목숨이 죽기도 어렵구나. 도로에 불체니 돌이켜서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찌하겠는가. 푸른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 금이라 했으니까 가야금 종림을 할 수 있죠. 가야금을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백년아 한 곡조를 씨름조차 섞었하니 백년아가 노래 곡조란 걸 알 수 있죠. 백년아 노래를 씨름까지 섞어서 타니 소상강 야후 밤비에 뱃소리 섞어 도는 듯 화표는 무덤 옆에 있는 비석인데 천년의 벼락이 이별한 하기 우는 듯 그러면 밤비에 뱃소리가 섞어 도는 듯 무덤 비석 옆에 있는 이별하는 학이 우는 듯 그러면 노랫소리가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 옥수에 타는 수다는 솜씨입니다. 여자의 고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소리 있지만은 연주하는 솜씨는 옛날 그대로인데 부용장 정막하니 부용 연꽃을 수놓은 장막이 정막하니 누구에게 들리으니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들리겠는가. 간장이 구옥되어 구부이 끊쳐서라 끊어지구나.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니 꿈 동그라미 차라리 잠에서 꿈에나 보려서 이 꿈은 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과 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할까? 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는 거죠. 그렇죠? 꿈에라도 보려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오는 짐승 그럼 바람에 지는 잎 떨어지는 잎 풀 속에 오는 짐승은 잎과 이 짐승은 꿈을 못 꾸게 잠을 깨웠기 때문에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겠죠. 무슨 일로 서로 잠자서 깨우는다. 천상의 견우주녀 은하수 막혔어. 천상의 견우주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를 실기치 기약을 어기지 않은데 우리님 가수님은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약수는 전설적인 강인데 누구도 건널 수 없다는 어떤 깃털도 빠져버린다는 강이거든요. 무슨 약수가 그러면 이 약수는 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 장애물이죠.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리쳤다 끊어졌는가. 난간에 비스듬히 길이 어서서 님 계신데 바라보니까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인데 풀 이슬은 눈물의 이미지죠. 눈물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님 계신데 바라봤더니 눈물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득한 거죠.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새 동그라미 새소리가 더욱 서럽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바라봤더니 눈물 나는 거야. 그러면 이 새소리가 감정입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죠. 세상에 서른 사람, 서른 분철로 끊어졌으면 표준어죠.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지만은 박명한 홍안이야. 박명은 운명이 기박한 홍안이야. 젊은 여자의 얼굴이죠. 누구의 얼굴이야? 본인의 얼굴을 말하죠.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나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듯말듯한 남편 때문에 살듯말듯한다. 일반 시간 변화를 통해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는 시간 변화도 없을 뿐더러 기쁨의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2번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에 드러내고 있다. 어디가 그래요? 새소리가 제일 그렇고 중간에 연주했더니 뭐 벼락이 오는 듯하다 이런 것도 자기 심정을 대신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 새소리가 훨씬 더 그렇죠. 답이 2번.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 억압, 원인 이런 것은 없고요.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견디고 있는 자부심도 아니고요. 답은 2번. 혹시 질문? 3번. 윤선도 견해요. 견회라는 것은 회포를 풀다, 근심을 풀다 라는 뜻입니다. 회포를 푸는 노래, 근심을 푸는 노래 이런 뜻인데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쓴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남들이 슬프든 즐겁든 내가 슬프든 즐겁든 아니면 남들이 옳다하든 외다하든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죠.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으면 됩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남은 일이야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그 밖에 남은 일은 뭘까? 속세가 아니고요. 자연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프든 즐겁든 옳다하든 외다 지금 나는 자연에 있는 게 아니야. 유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할 일만 한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아니면 그 밖에 남은 분명히 있냐 했는데 그래서 내 할 일은 굳이 뭘까? 그리고 충성 같은 거죠. 저에게 충성이지. 충성된 마음이죠. 좀 넓게 봐주면 뭐 충성과 뭐 효, 충효사상 뭐 이런 것들. 그 밖에 남은 일은 뭐야? 그것이 벼슬이나 권력 이런 걸 말하지. 속세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일 망령되는 내라여 모르겠는가? 내 일이 망령된 것을 나락해서 왜 모르겠는가? 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님 미한 탓이어서 이 님은 누구야? 임금이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도 임금이 한 탓이다. 암에 아무리 일러도 님이 해오서 아무개가 아무리 일러도 님이 직접 헤아려 봐라. 그러니까 내가 성균관 유생으로서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를 올리면 당연히 유배갈 것 뻔히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도 누구 때문에 했다고? 임금을 위해서 한 거다 그 말이야. 근데 어떤 놈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금님이 직접 좀 헤아려 봐달라. 다시 한번 상소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냐? 아니죠. 다 누구 때문에 이런 상소를 올렸다는 거야? 임금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는 결국 윤선도가 승리했죠. 이 정권 바로 뒤에 이거 누구 상소했냐면 국사시간에 이이첨을 배워요. 이이첨이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권력의 일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견제하려면 높은 사람 좀 돼야 되는데 얘는 성균관 유생이었어요. 그 누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성균 유생이 지금 청와대 상소를 올린 겁니다. 실명을 고르는 이인치가 너무한다고 오버한다고 임금님께서 걔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거 이채미가 뭐 영창동을 죽여라 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휘둘리면 안 된다. 생각해보고 하시라. 다른 신하도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 주제넘게 성경을 인생에 쓴 거야. 바로 오시지. 이게 다 뭐야? 임금님 생각에서 님 생각에서 했다 그 말이야. 해라도 하라 이 뜻입니다. 추송진으로 밖에 울어에는 울며 지나가는 저 시냇물아 그랬습니다. 시냇물 동그라미. 울면서 가는 저 시냇물아 그랬어요. 무엇이라 못하려고 주에 계속 흐르느냐. 임량한 내 뜻을 조차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랬어. 그러면 이 시냇물은 나의 처지하고 상반대의 나의 처지하고 똑같아. 똑같네요. 그러면 감정이 되고 화자와 똑같은 처지죠. 매는 길고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유배 가는 길이지. 유배지. 어버이 그릇은 많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워한 뜻은 참 많아요. 유배지에서 보니까 어디서 외기르기는 울고 어디서 외기르고 울고 한다고. 1번 가에서 슬프든 즐겁든 자신의 할 일만 닦을 뿐이라는 것을 봐서 화자의 강제가 태도 엿볼 수 있는 건 맞고요. 나에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안다고 한 것으로 봐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화사스러운 잘못을 뉘우친 건 아니고요. 2번 틀렸고요. 다에서 님을 향한 내 뜻을 밤낮 흐르는 시냇물이 비운 것을 봐서 화자가 지닌 변함없는 영군의 심정. 3번 나에서 어버이를 그리는 절제란 정의 표현된 것을 봐서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규중치의 전동기. 이거는 종합반에서도 해줬던 거죠. 그죠? 규중치르는 부인내방 7 가운데 일곱 벗이니 글을 하는 선비는 필묵과 조의 표류로 문방서로 삼았는데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겠는가. 이름으로 바느질에 돕는 유를 각각 이름을 정하여 벗을 삼았는데 바늘한테는 새우각시라고 하고 침척 자한테는 척분이라고 하고 가위한테는 교도각시라고 하고 인두한테는 인화분이라고 하고 다루리 근데 다리미를 다루리구나. 다리미를 울랑지라고 하고 실로 총어 흑백각시라고 하고 골모로 감탈미라고 해서 7명 친구를 삼아 규중 부인의 아침 세수를 마치고 치루가 일제에 모여 종시하기를 한 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 임무를 이뤄내는지라. 하루는 7 친구가 모여서 침석을 오곤 했는데 첫 부인이 긴 허리를 재며 말하기를 인하낭 중략돼 있죠. 인하낭자 이드는 제 바로 뒷부분이죠. 봅시다. 인하낭자가 말하되 인하낭자가 누구죠? 인두죠. 인두의 역할은 바느질이 잘못됐을 때 끊는 역할 불로 지져가지고 또는 솔기가 삐져나왔을 때 인두를 지지면 매듭이 딱 지어지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대는 다투지 마라. 나도 잠깐 호흡을 말하겠다. 미누비 세르비 눌러하여 젓가락같이 고우며 혼소리 나고 다니면 어찌 풀로 붙인 데 고우려. 혼소리도 내가 해주니까. 심지어 바느질을 용속할 때 빠를 때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 손바닥을 한 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감춰져서 새의 공이 난로하여 광친한다. 1번 풍자적 표현을 통해 4명 갈등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각자 역할 지분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한 게 아니고 각자 역할이 지가 최고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 빛났으면 잘하고 있나? 그죠? 답이 3번. 상대방 말 헛점프가 이것도 아니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끊겠습니다.